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부영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받은 주민들이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부당 이익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이 소송 6년 만에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9년 전 부영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임기환 씨. 2014년 다른 지역에서 부영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받은 주민들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다른 입주자 2천여 명과 함께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주민 상당수가 화해 권고에 응했고 외도 1, 2차와 노용 2차 입주민 1,000여 명은 소송을 이어가 소송 시작 6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자료도 부족하고 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진일보한 판결인 만큼 무척 기쁘고. 소송의 쟁점은 건축비 산정 기준. 대법원은 부영 측이 실건축비보다 높은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종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영의 세무조사 자료를 근거로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고 감정가와의 평균 가격을 적정 분양가로 판단하면서 입주민 1,000여 명에게 31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대별로는 적게는 175만 원, 많게는 397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될 예정입니다.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확인된 판결에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분양 전환 소송을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는 부영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소송이 30여 건이나 진행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제주시 2도 주공 1단지 아파트에 대한 고도 완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오늘 심의를 열어 고도 완화에 따른 교통체증 방지와 공공기여도 확대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설립된 2도 주공 1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시공사를 결정하고 고도를 30m 10층에서 42m 14층으로 완화해달라는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고위 인사를 사칭해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경찰 출신의 청와대 인사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가로챈 돈은 생활비와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64살 박모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경찰 출신의 청와대 자문인사라며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면 석 달 안에 2배의 수익금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박 씨에게 1억여 원을 입금했지만 약속 기한이 지나도 원금은커녕 수익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문 대통령도 만나고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이제 저를 믿게끔 안심시키려고. 이런 수법으로 박 씨에게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는 3명에 피해 금액은 2억 7천여만 원. 박 씨는 자신이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사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의심하면 교육부 장관에게 받은 문자라며 자신이 만든 가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전과 26범의 상습 사기범.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에 쓴 것은 물론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의 신분과 해당 공무원과의 동일인 여부, 그리고 제시하는 투자 대상 및 투자 조건 등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주민등록지 기준일에 관계없이 현재 거주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현 거주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지원받은 세대 중에 하나며 1회에 한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39회 스승의 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현장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원격 수업 시대를 맞아 교사들의 달라진 일상과 고민을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쌍방향 화상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째. 교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할 때보다 준비 시간도 길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먼저란 생각에 실시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에서 아이들이 학습의 이해를 돕는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자꾸 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치기는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이거는 정말 해야 하는 수업이다. 정년 퇴임을 몇 년 앞둔 김순자 교사도 온라인 수업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발음도 교정하며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을 해나가는 사이 오히려 온라인 수업에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사를 하면서 이 온라인 수업을 안 하고 만약에 퇴임을 했다면 엄청 좀 억울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직접 부대끼며 생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큽니다.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정서적인 교감이나 교육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직접 학생들이 교실에 있어서 부대끼면서 같이 생활을 해야 학생들에게 그런 인성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될 텐데. 제39회 스승의 날.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 나가고 있지 못하지만 교사들은 텅 빈 교실에서 아이들과의 대면 수업을 기다리며 코로나 시대 이후의 교육 현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힘을 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모색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코로나19로 스승의 날 기념 행사들이 모두 취소된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이 유공교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홍모나 제주 사대부고 교사가 녹조 근정 훈장을, 양정숙 영평초등학교 교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유공교원 139명이 각종 포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이성문 교육감은 스승의 날 기념사를 통해 교사는 학생과 공동체를 지키는 희망으로 선생님의 사랑과 감사가 모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5번째 확진자가 퇴원 일주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스페인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오늘 퇴원 일주일 만에 재양성 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에 입원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재확진을 받은 환자는 4명이며 현재 3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서울 이태원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방문 이력을 자진 신고한 도민이 17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 사이 서울 이태원과 논현동 등 집단 감염 지역을 방문했다고 신고한 도민은 어제보다 21명 늘어 1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4번 확진자를 제외한 17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1:1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세차게 내리던 비가 대부분 그치면서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모두 해제됐는데요. 밤사이 다시 비가 시작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40mm가량 더 오겠습니다. 비 날씨에 가시거리도 짧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 동안 날은 흐리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북부와 남부가 18도, 동부 17도, 서부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4도, 남부와 동부 23도, 서부 21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의 풍랑특보는 오늘 밤까지 발효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대부분 해상에 짙은 안개도 예상되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린 뒤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김한국 의원은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로 제한하고 공무원과 공무지, 공공기관 직원 등을 빼면서 당초 17만여 가구로 예상됐던 지원 대상이 11만여 가구에 그치고 있다며 대상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철남 의원은 제주의 서비스업 소비 판매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크다며 상하수도료와 전기세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제주 연안에 대규모 괭생이 모자반 덩어리들이 유입돼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주 들어 제주 북부 해안에 괭생이 모자반 덩어리들이 떠밀려와 154톤을 수거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제주 서쪽 바다에서 북부 연안으로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해안과 해수욕장 등에 대규모로 유입돼 수거와 처리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등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제2공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제2공항이 건설되면 홍수 유출량이 증가해 위험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는데도 국토부가 영향이 없다는 거짓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시가 도두항에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이라며 어민들이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두항 어항구역 면적에서 유람선이 사용하는 면적이 2%에 불과한 데다 이미 요트 20여 척이 정박해 있고 과거에도 유람선 때문에 어선이 어항을 이용하는 데 제한받거나 충돌한 적도 없어 허가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제1형사부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57살 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2016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을 맞추고 또 다른 여직원의 옆구리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경찰은 임 씨를 해임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전남 드래곤즈를 상대로 K리그2 첫 승에 도전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내일 오후 4시 광양 전용구장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K리그2 2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제주는 전남과의 최근 8경기 전적에서 7승 1무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경영자 총협회가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노동자들의 파업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몰상식하고 적반하장격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경총 회원사인 시멘트 업체와 운수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협의를 요구했지만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경총은 당장 대화에 나서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